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엑셀과 윈도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 가상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업무나 특성에 따라 단축키를 사용하는 부분도 달라지는데요. 알고 있으면 업무 효율이 늘어나는 기본 단축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따라해 보시면서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스킬을 연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율적 업무로 칭찬받고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2키를 눌러서 폴더 탐색기를 열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무 폴더로 가서 지시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지시사항은 바탕화면 확인사항 폴더에 프로젝트별 팀별 예산 정리 파일에서 하단의 업무를 완료하래요. 하단의 업무는 총 5가지가 있고요. 그럼 먼저 바탕화면의 확인사항 폴더의 정리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진입하는 쉬운 방법은 윈도우 키와 D키를 함께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진입을 하고요. 다시 윈도우 키와 D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윈도우 D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에서 프로젝트별, 팀별 예산 정리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팀, 예산이 나와 있는 시트가 있네요. 다시 단축키가 나와 있던 엑셀 파일을 보려면 윈도우 바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했어야 됐죠.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lt 탭을 이용하는 방법과 윈도우 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탭 키를 한 번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탭 키를 한 번씩 누르시면 열려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죠. 단축키 화면을 열어놓도록 할게요. Alt 탭의 장점이 뭐냐면 직전의 화면과 지금 보는 화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인 윈도우 탭 방법입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똑같이 탭 버튼을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전환을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단축키 화면은 계속 보여드려야 하고 팀별 예산 정리 파일을 정리를 진행하는 부분도 계속 보여드려야 해서 화면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분할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는 건데 윈도우 키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화면 절반으로 나누어졌고 윈도우 키를 손에서 떼면 나머지 화면은 어떤 걸로 채울 건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단축키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단축키를 선택을 할게요. 지시사항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Alt 탭을 눌러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 조금 불편하니까 가상의 데스크톱을 만들 거예요. 방법은 컨트롤 키와 윈도우 키를 함께 눌러주신 상태에서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스크탑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아까와 같이 업무 폴더에서 지시사항을 열어놓도록 할게요. 원래 작업을 하고 있던 데스크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컨트롤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을 누르시면 원래 작업하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가상의 데스크탑으로 가는 방법은 컨트롤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돌아갈 수가 있죠. 가상의 데스크톱을 닫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윈도우 키와 탭 키를 누르시면 상단에 데스크톱 1, 데스크톱 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데스크톱 2를 지워주시면 데스크톱 2에서 열려져 있던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이 데스크톱 1로 옮겨지게 돼요. 데스크톱 2 화면을 닫아보면 데스크톱 1에 지시사항이 2개가 열려 있죠. 그러면 이제는 업무를 진행을 할 건데 집행월 시트의 내용을 예산 목록에 합치래요.
그러면 다시 원래 데스크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행 시트로 이동을 할 건데 엑셀에서 시트를 이동하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 혹은 페이지 업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페이지 다운을 통해서 시트를 이동을 하고요. 데이터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 방향키를 이렇게 눌러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연속된 데이터가 있는 끝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돼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연속된 데이터의 끝까지 선택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열과 행을 바꿔서 붙여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밑으로 한 칸, 우로 한 칸에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을 때 기능 키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기능 키와 옵션 키를 함께 누르시면 이런 옵션 창이 뜨고요. 옵션 버튼이 그냥 단독으로 있으신 분들은 옵션 버튼만 누르셔도 이런 옵션 창이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S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선택이 되고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행렬 바꿈 2로 돼 있는데 Alt 2를 눌러주시면 행렬 바꿈이 선택이 되고 엔터를 누르면 행렬이 바뀐 상태로 붙여지게 됩니다. 열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필요한 건 집행월이잖아요. 집행월까지만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빈 곳에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붙여 넣었더니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붙여 넣어졌는데 하단에 컨트롤 박스가 하나 생겼어요. 컨트롤을 짧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옵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값만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값만 붙여 넣는 단축키는 V를 누르시면 돼요.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이번엔 R을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값이 없어진 상태에서 서식만 붙여 넣어졌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어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어 함수를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여 넣어 줄게요. 그랬더니 테두리가 함께 왔죠.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때 컨트롤 키를 짧게 누르고 수식만 붙여 넣기 F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 넣어지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테두리가 없죠. 곧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생기는데 수식만 붙여 넣었을 때는 말 그대로 수식을 살린 상태로 붙여 넣는 거라 붙여 넣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값은 집행월이니까 복사해서 예산 목록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붙여 넣어 줄게요. 첫 번째 업무는 수행을 했어요. 가상의 데스크탑으로 가서 지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총계산출을 100만 단위로 변경을 하고 10만 단위는 내림을 하래요. 그러니까 10만 단위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작업 데스크탑으로 와서 눈금선을 모두 지워 볼게요. 집행월을 이렇게 붙여 넣었는데 집행월이 2020년 -0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식을 좀 바꿀 건데 바꿀 서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1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셀 서식이라는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서 연도로 된 부분 뒤에다가 년이라고 넣어주고요. 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다가 쌍따옴표 안에 월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상단 보기 부분에 보니까 2020년 01월 이렇게 한글이 노출이 되었죠. 확인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컨트롤 1키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자주 사용하는 탭들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1키는 익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테두리가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두리를 지워줄 건데 테두리를 지우는 단축키는 Alt H B N입니다. 테두리가 말끔하게 없어졌죠. 그리고
테두리를 채우는 단축키는 Alt H B A입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쳐졌죠. 그리고 배경색도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보기가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배경색을 지우는 단축키는 Alt H H N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색이 없어졌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명령을 반복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 F4입니다. 나머지 색이 있는 셀을 선택을 하셔서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셀의 색상이 없어졌죠. F4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도 F4키를 눌러주면 가운데 정렬이 완료가 되었죠. 수식을 입력할 때 보통 더블 클릭을 해서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F2키를 누르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이 돼요. 이걸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내용이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무라는 내용 뒤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 F2키를 눌러서 뒤에다 1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입력하시거나 내용을 입력하실 때 F2키를 누르면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2키를 눌러서 수식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을 한 다음에 총계를 내주기 위해서 sum 함수를 입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모두 타이핑해서 치실 필요가 없어요. sum 함수는 sum이잖아요. su까지 치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함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탭키를 누르시면 나머지 함수가 입력이 되면서 괄호가 열린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sum 함수는 함수 길이가 비교적 짧지만 함수 길이가 긴 편인 vlookup 같은 경우에는 v만 입력을 하시고 방향키로 vlookup을 선택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괄호까지 열린 상태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계를 내기 위해서 sum 함수를 입력을 하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한 칸 위로 올려서 Ctrl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속된 데이터가 입력된 끝까지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에서 손을 떼고 Shift 키만 누른 상태로 화살표 아래로 선택을 하시면 상단의 항목은 제외하고 합계를 낼 범위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F4키의 또 하나의 단축키 기능인 절대참조 기능이 있습니다. 범위가 선택된 상태나 아니면 어떤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 눌렀을 때는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하는 절대참조가 되고요. 두 번 눌렀을 때는 숫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타나서 행고정 상태가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열 앞에 달러 표시가 오면서 열 고정 상태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기본형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절대참조나 상대참조는 엑셀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이니까 F4키의 단축키가 두 가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계를 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목을 써줘야 되겠죠. 총계라고 써주고 이렇게 써놓으면 약간 어설프니까 셀 병합을 해줘야 되겠죠. 셀 병합도 단축키가 있는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의 단축키는 Alt H M C입니다. 이 상태에서 셀 병합할 게 많다. 그러면은 F4키를 눌러서 반복해서 할 수 있겠죠. 가운데 정렬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Alt H M M을 누르시면 원래 셀의 정렬 상태를 유지한 채로 병합이 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좋으니까 Alt H M C로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테두리가 쳐지지 않은 부분도 Alt H B A를 눌러서 테두리를 완료할게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만 단위로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열을 하나 추가할 건데 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열이 선택이 되고요. Shift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행이 선택이 됩니다. 열을 선택을 할 거니까 컨트롤 키와 플러스 키를 눌러서 열을 추가할 거예요.
열을 삭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와 마이너스 키를 함께 누르시면 됩니다. 셀만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컨트롤 키와 플러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셀을 삽입할 건지 옵션 창이 뜨고요. 아래로 밀기를 선택을 하시면 한 칸씩 밀려나고요. 오른쪽으로 밀기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으로 밀리고요. 행 전체를 선택을 하면 행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열 전체를 선택하시면 열 전체로 추가가 되죠. 예산인데 100만원으로 입력을 해 놓을게요. 100만원 단위로 입력을 하려면 이 값을 100만으로 나누죠.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하니까 2, 4, 5, 1만 입력을 하고 바로 밑에 칸에서 컨트롤 2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빠른 채우기가 돼서 밑에 칸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입력을 해줘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빠른 채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는 진행을 했어요. 가상 데스크탑으로 가서 팀별 예산 정리 후 기간 기준 그래프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팀별 예산 정리를 해야 되겠죠. 팀별 예산 정리를 보니까 프로젝트별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피벗 테이블이겠죠. 피벗 테이블 단축키는 Alt N V입니다. 표의 아무 부분이나 선택을 하시고 Alt N V를 누르시면 표의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Alt E를 누르시면 현재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돼요. 이 상태에서 셀을 아무데나 선택을 하시면 위치가 선정이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기게 됩니다. 팀별로 100만 단위로 절색한 예산을 집행 기간별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팀은 행으로 넣고요. 값은 예산에다 넣고요. 열 부분은 집행 월로 넣을게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연도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지금 숫자가 단위 구분 기호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하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이번에는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셀 서식이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지시사항에는 시간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표에서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단축키는 모두 동일한데 피벗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Alt N R이에요. 표에서 Alt N R을 눌러서 그래프를 한번 넣어 볼게요. 시간대별 그래프니까 꺾은 선 그래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에서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서 차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N R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른 그래프가 나왔죠. 큰 차이점은 피벗 테이블에서 그린 그래프는 버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필터링을 줄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필터링을 주었더니 위에 있던 피벗 테이블도 함께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연동이 되는 형태로 피벗 테이블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편하다는 실무를 진행하시면서 그거에 맞는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표에서 만든 그래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피벗 그래프는 삭제를 해주고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필터를 눌러주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누르고 저희는 예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 부분은 체크를 해제할게요. 가로축 레이블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기간이잖아요. 편집을 눌러서 기간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세 번째 지시사항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상
데스크탑으로 가서 네 번째 지시사항인 작성된 파일 캡처 후 이미지를 저장하래요. 그러면 작성된 파일을 캡처를 해야 되겠죠. 캡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과 윈도우 키를 프린트 스크린과 함께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스크린샷이 찍어지면서 클립보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클립보드에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붙여넣어지는데 지시사항은 이미지를 저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지까지 저장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윈도우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이미지가 저장이 돼요. 윈도우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잠깐 어두워졌다 밝아지면서 스크린샷이 되었다는 표시를 해주는데 스크린샷의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사진의 스크린샷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샷이 저장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저장이 됐으니까 네 번째 업무도 완료를 했네요. 그리고 다시 가상 데스크탑으로 가서 다섯 번째 업무를 보니까 피벗 테이블과 그래프만 캡처를 해서 별도 시트에 붙여 넣으래요. 그러면 작업 시트로 가서 우선은 캡처를 해야 되겠죠. 피벗 테이블과 그래프만 캡처를 하라고 했으니까 부분 화면 캡처가 필요한데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 화면 캡처는 윈도우 Shift S키입니다. 윈도우 Shift S키를 눌러서 캡처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캡처할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캡처 화면만 붙여넣으면 되겠죠. 시트를 새로 만드는 단축키는 Shift F11이고요. 시트를 삭제하는 단축키는 Alt EL입니다. Shift F12를 누르셔서 시트를 만든 다음에 Ctrl V를 눌러서 캡처한 화면을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캡처한 화면을 붙여 넣었으니까 안내 문구 같은 걸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수 기호를 사용해서 안내 문구를 입력을 할게요. 우선은 미음을 누르신 상태에서 한자 버튼을 눌러주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 기호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닫혀지고요. 탭키를 누르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검은색 네모칸을 선택을 하고 캡처 화면이라고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수키에서 자주 사용하실 만한 게 또 단위가 있겠죠. 단위를 입력하는 방법은 리을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단위에 대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칸만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피벗 테이블의 항목 부분까지 전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Ctrl G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선택 옵션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옵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빈 셀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랬더니 빈 셀만 이렇게 확인이 되었죠. 여기에는 해당 예산이 없다는 걸 표기를 해주기 위해서 연한 회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배운 것처럼 Alt HBA를 눌러서 테두리까지 쳐주면 훨씬 보기 편하게 되겠죠.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가상의 업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만들고 적당한 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보기 좋게 꾸미고 캡처를 하고 시트를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까지 모두 단축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윈도우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단축키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셔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셔야 본인의 스킬도 늘고 업무 능력도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귀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